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사는 결혼 5년 차에 현재 3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올리자 마음먹은 계기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서예요. 하지만 그 원인이 남편 때문은 아니고 시부모님 때문이라서 과연 아빠를 유난히 좋아하는 우리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없애는 제 결정이 올바른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제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어제 시어머니한테 욕 듣고 머리까지 맞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애 데리고 친정으로 왔거든요. 어제만 해도 이제는 더 참을 일 없을 거라 남편에게 선언했고 이혼할 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뒀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냉정하게 어제 있었던 일들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 어떤 이유에서건 시어머니한테 욕들을 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더욱이 맞을 일 따윈 절대 없었지만 남편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참 좋은 아빠거든요. 좋은 남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혼을 당할 만큼 남편 역할을 못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오늘 퇴근하고 친정으로 온다며 아빠와 통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전화로는 무조건 잘못했다면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뿐이네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7년 전 신혼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듯 싶네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일반 회사 다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예전 절친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참으로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네요. 서로 회사가 거리가 가까운 편도 아니었는데 먼저 퇴근한 사람이 상대 회사 앞에서 기다려서 심야 영화도 보고 야간 드라이브도 하면서 꿀맛 같은 데이트를 즐겼죠. 그리고 곧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쁜 딸아이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계속했었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는 시집살이 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내가 워낙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 아마 네가 먼저 전화하고 찾아오고 할걸? 어머니 얼굴 좀 보고 살아요 하면서 말이야. 라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돌변하시더군요. 저희 사는 곳이랑 시댁이랑 거리가 좀 어중간해요. 차로 1시간이면 가는 곳이라 멀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부담 없이 왕래하기에는 조금 힘든 거리인데 허구한 날 불러대시더라고요. 뭐 김장한다 부르고 또 반찬 해놨으니 가져가라 부르시고요.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밥 먹고 가라고 부르신 적도 많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퇴근하고 시댁 들러서 반찬만 챙겨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반찬 겨우 한 종류 해놓으시고는 제가 도착하면 음식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힘들게 대여섯 종류 반찬들 해놓고 시댁을 나서면 밤 9시가 넘어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실수라도 할라치면 옆에서 계속 혼잣말로 그 나이 먹도록 이런 것도 못하고 뭐하고 살았을까라거나 아니 시집 올 때 기본적인 건 좀 배워서 오지. 아무것도 못하네 진짜로? 하시면서 사람 기를 죽이는데 참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제 성격이 원래 쉽게 주눅이 드는 편이라 잘한다 잘한다 기세워주면 몇 배로 잘하는데 막상 옆에서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원래 할 줄 아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더 실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빙빙 돌려서 저 기죽이는 말만 골라서 하시고요.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차라리 호통치고 소리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속편하지 조곤조곤 사람 약올리듯 괴롭히면 어떻게 반박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계속 주눅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대로는 정신병 걸리겠다 싶어. 하루 날 잡고 남편이랑 몇 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에 자주 가야 했던 사소한 이유들과 거기서 보내는 동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전부 다 이야기했죠. 아마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제 입에서 자세한 내막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크게 내색을 안 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은 남편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더니 다음날 혼자 시댁에 들렀다 오더군요. 그리곤 부모님한테 알아듣게 잘 말씀드렸다고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솔직히 진짜 그랬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몰라도 그 뒤로 저만 따로 불러드리는 경우는 없어졌고 가끔 주말이나 공휴일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는 게 전부였네요. 이따금씩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랑 상의해서 외식 정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살만하더라고요. 남편이 든든하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흔히 남편이 시댁이랑 자기 아내 사이를 조절하는 걸 중간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은 확실히 중간 역할 잘했던 것 같아요. 제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고 시부모님 역시 크게 감정 안 상하게 이야기 전달도 현명하게 했죠.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잘못한 건 확실하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뜰듯이 기뻐했지만 시부모님 역시 정말 좋아해 주셨네요. 회사는 임신 8개월까지만 다니고 나머지 2달은 친정에 가서 지냈네요. 그리고 우리 천사 같은 딸을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물론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면 둘 다겠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또 행복한 경험들의 연속이잖아요. 원래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절실하게 필요한 갓난아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도저히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솔직히 제가 스펙이 좀 됩니다. 어학적 자격증도 많고 나름 전문직이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아이가 최소한 유치원 갈 때까지는 전업주부로 육아에 힘쓰고 그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제안했고 남편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아이 낳고 시부모님은 하루 걸러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한테 애 데리고 좀 오라고 손녀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간다는 게 무리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들이 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시더군요. 우리 딸이 4.2kg이었거든요. 당연히 자연분만은 불가능해서 제왕절개로 나왔는데 제왕절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 낳을 때는 마취하고 나으니 몰라도 막상 마취 풀리고 절개 부위가 완전히 아무는 데까지 얼마나 아프고 오래 걸리는지를요. 어떤 사람들은 수술 부위 제대로 났는데 1년이 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몸조리도 제대로 안 끝난 상태라 특히 남편 없을 때 시부모님 오시면 뭐라도 대접도 못 해드리고 몸도 겨우 가누는데 불편하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손녀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자주 오실까 했거든요. 절대 만만한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오시면 손녀만 보고 가십니다. 특별한 잔소리나 저 기분 상할 만한 일을 하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남들은 애 낳고 시어머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런다는데 정말 손녀만 딱 보고 가시는 게 은근히 섭섭하대요. 뭐 몸조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자기들 손녀 낳고 몸이 아파 끙끙거리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냥 그러려니 내 팔자의 시부모 사랑은 애초에 없는 거구나 포기를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시댁과 거리가 더 멀어진 다음부터 자주 오시기에 힘이 드셨는지 점차 저희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저야 뭐 내심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오셔서 뭐 하나라도 편하게 해주신 거 없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마음 편히 옷도 무십고 식사 때 되면 괜히 신경도 쓰이고 말이에요. 말로는야 괜찮다 괜찮다 하시지만 저녁 시간 다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배가 고픈애 만회하십니다. 배달 음식 시켜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움직일 수밖에요. 그래서 시댁과 멀리 떨어지고 죄송한 마음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는데 이게 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 마음이 또 안 그렇더라고요.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비록 저한테는 얄밉고 섭섭한 시부모님이지만 그래도 제 딸아이만큼은 정말 이뻐해 주시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저도 모르게 시댁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긴 하지만 그것도 이따금씩이었죠. 얼마나 손녀가 보고 싶으실까 하는 오지랖에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뵙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이직한 회사는 급여가 그전 회사보다 훨씬 세지만 업무 강도가 상당해서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주말에도 일할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는 데다 쉬는 주말에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길래 그럴 때는 저만 딸아이 챙겨서 차 끌고 시댁에 찾아뵙기도 했어요. 잘하시겠지만 애 데리고 엄마나 아빠 혼자 어디 움직이는 게 보통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기저귀, 젖병, 분유통, 여벌옷, 그리고 5만 가지 장난감 등등. 정말 필요해 보이는 것만 싸도 어느새 가방 몇 개는 그냥 되는데 저라고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 않겠어요?
남편 쉬는 날 맡기고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아이와 24시간을 붙어 있다 보면 어쩔 때는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해도 이유 없이 미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딱 1시간이라도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면 또 일주일 살아갈 에너지도 없고 그러는데 저라고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나 힘든 거 조금만 참으면 시부모님에게 손녀 얼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착한 며느리 병에 제대로 걸려버려서 시댁에 다녀오면 아주 녹초가 되는데도 남편 없이 다녀온 적도 꽤 됩니다. 남편도 제게 늘 진심으로 고마워했고요. 제가 혼자 시댁에 다녀올 때면 자기 깨워서 같이 가지 그랬냐면서 집안 대청소 다 해놓고 빨래며 저녁밥까지 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마 저도 더 시댁에 잘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여기서 만약에 시부모님이 제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셨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제 성격상 더 자주 찾아뵈려고 온갖 노력을 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부모님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시댁에 딸아이와 방문하기 시작한 후로 당신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때 되면 얼굴 보러 가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처음엔 별 말씀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점차 제가 찾아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며 더 자주 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어느 영화 대사처럼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건 너무 적은 것 같다. 차라리 매주 한 번씩 오면 딱 맞을 텐데 라면서 본인들은 오실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저더러만 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괜한 짓을 했구나 싶으면서 그래도 제 딴에는 며느리돌이랍시고 보고 싶은 손녀 데리고 얼굴 보러 들르는 건데 시아버지라면 몰라도 시어머니는 자기도 애 키워본 같은 엄마로서 애기 데리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고된 건지 아시는 분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사람들 말대로 시어머니들만 따로 다니는 학원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며느리 복장 터지게 할까? 뭐 이런 것만 배우는 학원 말이에요. 그렇게 슬슬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있을 무렵 제대로 저를 폭발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였어요. 토요일이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렀죠. 저번 달에 한 번밖에 방문을 못해서 이번 달은 2번 정도는 가자 마음먹고 지지난주에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가서 점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요즘 매우 까칠한 시기거든요. 엄마랑 아빠 빼고는 전부적으로 생각하는지 누가 안기라도 하면 울고불고 자지러집니다. 근데 하필 그날따라 유난히도 기분이 안 좋던 딸아이가 시어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자주 안 오니 외할머니를 낯설어 하는 거 아니냐며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서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리는데도 작정을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그동안 서운했던 걸 하나부터 10까지 다 읊어대시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대요. 어쩜 그리 자기 기준에서만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은 남편이 오던 안 오던 꼬박꼬박 찾아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어머님 아버님 손녀 얼굴 한번 더 보시라고 온 건데 그게 그렇게 성에 안 차시냐고 어떻게 어머님 입장만 생각하시냐 이렇게 따졌어요. 거기다 남편까지 시어머님께 화를 내며 같이 따지다 옆에서 보고만 있던 시아버지에게 뒤통수 한 대 맞았고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자기 아들 맞이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제 머리도 한 대 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앞이 깜깜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어야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전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맞을 일 따위는 하나도 한 거 없다고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밀어버렸습니다. 같이 맞받아 칠 수는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화를 표현한다고 한 게 그냥 밀어버리는 것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모두 벙쪄 있는 상황에서 애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 상태고요. 남편은 친정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가 통화는 했어요. 제게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일단은 부모님 진정시켜드리고 오늘 찾아오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네요. 그냥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잘 해결되던 안 되던 뒤시여기는 다시 남기러 올게요. 후기 글입니다.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돼서 이제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글을 쓰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 잘못과 남편을 하나로 취급하기에는 그동안 남편이 잘못한 게 크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모질이 등신아 하실 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맞았다고는 해도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를 민권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 집에 오자마자 무릎 꿇고 저희 아빠랑 엄마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빌더군요. 오죽하면 나중에는 아빠랑 엄마가 먼저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너무 부끄러워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저렇게 죄스러워해야 하나. 처음부터 오지랖 부린 건 난데. 시부모님 성격 뻔히 알면서도 혼자 마음 약해져서 설치다가 이렇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자기 아빠한테 가서 계속 안아달라는 딸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냥 마음이 자동으로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말했죠. 시부모님한테 사과받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욕한 부분이랑 폭력 행사한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과는 꼭 받고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어머님 밀친 거 사과할 거라고. 하지만 선후 관계는 확실히 하자. 만약에 사과하실 생각이 없다면 난 당신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라고 했고요. 남편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꼭 사과하시라 말씀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사실 사과하던 안 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편의 마음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과를 하시면 그거대로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겨서 제 입장 확실히 정리되는 거고 사과를 안 하시면 말 그대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제겐 이득인 거죠. 나름 현명한 해결 방안 알려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감사하고요. 그분들 뜻대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선 이게 최선인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안 생기길 바라면서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